이번에 산과 염기까지 했었지. 마지막에 우리 그거 못했었나? 실험하는 거? 했나? 그 염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했었지. 오케이. 오늘 중화 반응 할 거예요. 일단은 중화 반응인데 거꾸로 보면 너무 좀 불편한가? 봅시다. 중화 반응인데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산하고 염기가 만나서 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우리 푸는 문제 중에 거의 대부분은 산으로 염산이 나올 거고 염기로 수산화나트륨이 나올 거란 말이야. 얘네가 이제 만나서 반응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얘네는 기본적으로 물 속에, 얘가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니?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겠지? 마찬가지로 얘가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얘네가 이제 하나에 다 합쳐진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누구하고 여기 있는 수소이온하고 여기에 있는 수산화이온이 이제 그 전에 수산화이온이 그 전에는 만날 일이 없었는데 이제 만난단 말이야. 그 얘네는 한번 만나면 잘 뜯어지질 않아. 만나면 합쳐지는 건 되게 잘 합쳐지는데 잘 뜯어지진 않아. 그래서 얘네는 만나면 수소 2개에 산소 하나,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겠지. 그래서 물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누구? 자, 여기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있는데 얘네는 반대로 물 속에서 잘 뜯어져. 합쳐져 있어도 물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뜯어지는 애들이야, 얘네는. 그래서 만나더라도 얘네가 합쳐질 일이 없어. 그래서 물 속에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로 남게 되는 게 이게 중화 반응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써보면 얘네들이 만나면 뭐하고 물하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여기 염화나트륨 얘 있는데 얘 이렇게 붙여서 썼지만 실제로 물속에서는 이렇게 뜯어져 있다는 거야. 우리가 쓸 때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면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지. 그지? 이렇게 화학 반응식으로 쓸 때는 이렇게 붙여서 쓰지만 실제로 물속에서는 이렇게 뜯어져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야 돼. 애들이 가끔 물어보거든. 뜯어져 있는데 왜 붙여서 써요? 이거 물속에서 붙어 있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나중에 이과 가는 사람들은 그 화학원에서 요 뒤에 요렇게 AQ라고 쓰는 게 있거든. 요게 써 있으면 요게 물속에서 뜯어져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우리가 통합과에서는 이걸 안 배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중화 반응은 산하고 염기가 만나서 뭐하고 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염이라고 해. 이런 걸 만드는 걸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산은 당연히 뭐겠어? 산성이겠지. 염기는 당연히 뭐겠어? 염기성이겠지.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 물하고 염이 되는데 얘네는 뭐야? 중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중성이 되는 반응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좀 조심합시다.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여기 염기라는 말하고 염이라는 말하고 여기 염화이온, 염소 이하고 헷갈리면 안 돼. 이게 다 다른 거야. 특히 애들이 염기라는 말하고 염이라는 말을 헷갈린단 말이야. 이게 다른 거야. 알겠지? 헷갈리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되고. 자, 해서 얘네들이 요렇게 중화 반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용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알자이온이라는 말이 나와. 알자이온이라는 건 뭐냐면 반응, 중화 반응이겠죠? 반응의
참여하는 이온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만.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을 우리가 알자 이온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반응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물 만드는 거, 중화 반응하는 거. 누구? 수소 이온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 얘네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구경꾼 이온이라고 있어요. 구경꾼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을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이거는 알자 이온, 쉽게 얘기해서 알자 이온 빼고 나머지야. 알자 이온 외에 나머지를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여기에 해당을 해.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좀 안 돼. 쌤이 여기서 이름을 부르면 여기 녹화가 돼. 저는 최대한 이름을 안 부르고 있어. 그래서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서는 지금 자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여기서 이제 구경꾼 이온이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중화 반응할 때 보면 알자 이온이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 말고 다른 애들이 또 나오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야. 실제로 중화 반응에서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너희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앙금 있지. 앙금 만들면 걔네도 알자 이온이 돼.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앙금을 잘 안 배워. 앙금이 거의 안 나와.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알자 이온은 그냥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 얘네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도 문제 다 풀리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구경꾼 이온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그래서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알자 이온만 가지고 쓰는 거야. 그래서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 만드는 거. 이게 알자 이온 반응식이야.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 이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만나서 물을 하나 만든다는 거야. 별표. 이 제일 중요해. 중화 반응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얘기야. 알지? 이 제일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서술형으로도 알자 이온 반응식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 무조건 이거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여기 자 아까 우리 잠깐 염이라는 거 잠깐 얘기했잖아. 그지? 근데 요새는 염에 대한 걸 많이 물어보진 않아. 그래서 문제 나올 일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나올 가능성은 근데 뭔지는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아둡시다. 뭔지만 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다 염이라고 해. 쉽게 해서 이온 결합한 애들 있지. 그런 애들처럼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 자 여기 있는 요 양이온, 음이온은 어디서 왔니? 중화 반응할 때 아까 우리 위에서 봤지만 여기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 얘네가 염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얘네 염화나트륨 만들어진 거 이게 염이야. 자 근데 이때 요 나트륨 이온 어디 있던 거야? 수나트륨에 있던 거지. 염화 이온 어디 있던 거야? 염산에 있던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양이온은 어디에서 온 거고? 염기에서 온 양이온인 거고 여기 있는 음이온은 어디에서 온 거야? 산에서 온 음이온이에요. 얘네들이 만나서 만들어진 게 염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거는. 알았지? 문제 나올 가능성은 좀 적으니까. 자 그래서 요 염에도 종류가 있는데 뭐가 있니? 수용성 염이라는 게 있고 불용성 염이라는 게 있어요.
수용성염이라고 하는 거는 수용, 이게 무슨 말이야? 물에 녹는다, 용해야 된다 뜻이야. 그래서 물에 녹는 염이야. 얘네가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 뜯어져요. 물속에 양이온, 음이온이 있는 걸 뭐라고 불러? 전해질이라고 하지. 그래서 얘네는 전류가 흘러요. 반면에 불용, 이게 무슨 뜻이야? 용해되지 않는다 뜻이야. 물에 녹지 않는다는 거야. 물에 녹지 않는 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온 결합했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인데 얘네가 물에 녹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면 앙금이라고 해. 물 속에 이온이 있는 게 아니, 이온으로 뜯어지지 않으니까 전류가 안 흘러.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 고등학교 때는 앙금 잘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갖고 문제 나올 일이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알고 있으면 그냥 염은 물 속에서 녹으니까 전해질 돼서 전류 흐르는 놈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앙금이 나올 일이 별로 없거든. 얘는 요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많이 안 다루는 내용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런 용어들을 좀 같이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자, 중화 반응을 하면 그 결과 얘네들은 어디?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중화점이 뭐냐?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중화 반응이 완료되는, 끝나는 지점을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 중화 반응이 완료됐어, 끝났다라는 건 뭐야? 중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성이 되면 이때 pH가 얼마? 7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런 데를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야. 사실은 중화점의 정확한 의미는 중성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통합과학에서 배우진 않지만 나중에 이과원사들 화학 2 배우면은 중화점이 돼도 중성이 아닐 수도 있어. 산성이나 염기성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물론 통합과학에서는 중화점은 중성이 된다고 해야 돼. 알지? 그럼 중화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이거야. 수소이온의 개수하고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지는 지점이야. 이게 중화점의 정확한 의미야. 왜? 여기 있죠. 얘네가 뭐로? 1대1로 만난다고. 그지? 그러니까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만나니까, 그지? 수소이온 개수하고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졌다는 거는 얘네가 1대1로 반응해서 다 없어졌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중화점의 정확한 의미는 수소이온의 개수하고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지는 지점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니? 물 속에 이온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거기에 수산화이온이 몇 개 있는지 알아야겠지. 그 몇 개 있는지 그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 그걸 알아야 돼. 오케이? 응.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볼 거야. 자, 수소이온의 개수, 수산화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세니? 자, 이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농도라는 걸 알아야 돼. 농도는 우리가 오늘 중학교 때 배웠던 퍼센트 농도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몇 퍼센트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에서 얘기하는 농도는 입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입자라고 하는 건 뭐 원자일 수도 있고 분자일 수도 있고 이온일 수도 있고 전자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등 뭐 양성자, 중성자 이런 애들 다 이런 애들의 개수를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 뭐에 대한 기준이 있겠지. 뭐에 대한 같은 부피에 대한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요 손 안에 그치? 예를 들어서 입자가 100개 있다. 오케이? 입자가 100개 있다. 그 다음에 이 방 전체에 입자가 예를 들어서 200개가 있다. 그럼 입자는 어디에 더 많은 거야? 이 방 안에 더 많은 거지. 근데 농도는 누가 더 큰 거니? 하고 물어보면 내 손 안에 농도가 더 큰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입자가 어디에 더 많니? 라는 걸 비교할 때는 입자가 어디가 더 빽빽하니? 이걸 비교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돼. 뭐 같은 부피에 있는 입자의 개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자, 얘를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요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 이게 농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원래 이 농도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거는 언제 배우냐면 이과 가면 화학 1에서 1단원에서 배워. 그 통합과에서 원래 농도를 배우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농도란 말이 나와. 그리고 선생님들이 농도라는 걸 애들이 안 배웠으니까 농도란 말을 안 쓰고 대신에 이 말을 써.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라는 말을. 그래서 문제에서 야,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가 A에 더 많니? B에 더 많니? 이렇게 물어보면 농도가 A가 더 크니? B가 더 크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말은 꼭 알고 있어야 돼. 그치? 이게 뭐다? 농도는 어떻게?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다. 그치? 그래서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돼. 됐어? 응.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야? 근데 수소 이온의 개수랑 수산화 이온의 개수 알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요 공식을 요렇게 살짝 바꾸면 농도는 부피분의 이온의 개수야. 그러니까 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농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단 말이지. 오케이? 이온의 개수는 농도 곱하기 부피다. 그지? 됐나? 해서 요거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되고 공식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알았지? 그래서 요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농도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써먹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이 중화점 찾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온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 지금 중화점이 됐는지 우리가 아까 염산하고 수나트륨을 섞었어. 얘가 지금 중화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거를 그치? 뭐 지금 그 얘네 만들면 물하고 염화나트륨만 나오니까 소금물 아니야. 그거 먹어볼 수는 없잖아. 그치? 염산이 좀 남았으면 어떡해? 죽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중화점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지시약 색깔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지시약 색깔 변화를 이용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염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치?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를 BTB를 집어넣었다고 치자.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 색깔이 뭐가 되겠어? 이렇게 노란색이겠지. 염산이 색깔이 어떻게 돼? 노노파 이렇게 말하잖아. 노초파. 노란색에서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그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뭐를 조금씩 수산화팀을 조금씩 집어넣을 거야. 그럼 중화 반응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뭐로 변하겠어? 얘가 뭐로? 중성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할 거야. 그러면 이게 중화점이 됐다는 거지. 이해됐어? 해서 이렇게 색깔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류의 세기를 이용할 때가 있어. 전류의 세기 변화하는 거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단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세 번째는 온도의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이때 전류의 세기 변화를 이용하는 건 뭐냐면, 그치? 자, 결과적으로 전류의 세기가 최소가 됐을 때가 중화점이야.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는 온도가 최대가 됐을 때가 중화점이야.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중화 반응을 하면, 그치? 오메. 중화 반응을 하면 여기에 뭐가 전류의 세기가 요렇게 감소하다가 나중에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때 여기 전류의 세기가 최소일 때 여기가 중화점이 되는 거야. 그림이 이렇게 안 그려지네. 음에 지 맘대로. 자, 여기 그래. 여기가 중화점이 되는 거야. 다시 균내야 돼. 균내야 돼. 여기가 중화점이 되는 거야. 이때 자, 여기에서 요렇게 중화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전류의 세기가 감소한단 말이야.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는데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는 왜 감소하는지 물어보진 않아. 맞지? 감소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중화 반응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요 지점에서 중화점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온도는 자, 다시 여기 온도가 되는데 얘는 그래프가 요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요렇게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때는 뭐가 여기가 중화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지점이 중화점이다 라는 거야. 온도 제일 높을 때 여기가 중화점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이거 알아둬야 돼. 뭐를 알아둬야 되느냐? 자, 아까 선생님이 그랬지. 여기 그 전류의 세기가 변할 때는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왜 전류의 세기가 왜 감소하니? 이거는 안 물어본단 말이야, 잘. 근데 이거는 물어봐. 중화점이 진행이 되는데 온도가 왜 올라가니? 이거는 물어본다고.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보면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되면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에요. 열이 발생하는 반응이란 말이야. 이때 발생하는 열의 이름이 중화열이라는 게 발생해. 중화열을 방출해. 열을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다 중화 반응이 끝나면 당연히 발열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열이 더 이상 발생 안 해. 그래서 식어버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때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고 그때 발생하는 열의 이름은 중화열이다. 이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그치?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이제 중화 반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들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중화 반응에서 실험을 하는데, 그치? 우리가 중화 반응에서는 실험을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치? 요렇게 비커에 염산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다가 수산화나트륨을 조금씩 집어넣을 거야.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니? 이 안에서 이온의 개수의 변화가 생겨. 그치? 예를 들어서 얘를 한번 보자고. 염산을 얘를 한번 보면 여기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있는데 봐봐. 수소이온은 여기에 수나트륨이 들어오니까 수산화이온이 들어오니까 중화 반응할 거 아니야.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 물 만드니까 수소이온은 점점 줄어들겠지. 얘가 처음에 물속에 N개 있었다면
점점점 줄어들어서 0개가 돼버릴 거야. 그치? 반면에 염화이온은 얘도 N개 있었겠지. 수소이온 N개 있으면 염화이온도 N개 같은 개수만큼 있는 거잖아. 얘 N개가 있었는데 얘는 아까 뭐랬어? 구경꾼 이온이라 그랬지. 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수나트륨이 들어와도 변화가 없어. 얘는 계속 N개로 있는 거야. 또 여기 수화나트륨이 있는데, 예? 자, 수화나트륨은 자,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있는데, 봐봐. 나트륨 이온 처음에 비커 안에는 얘네가 0이었겠지. 없었단 말이야. 근데 나트륨 이온, 수화나트륨을 계속 집어 넣을 거야. 근데 나트륨 이온은 들어가도 어떻게 돼? 변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쌓이겠지. 그래서 얘는 시간이 지나면 N개가 될 거고, 더 집어넣으면 2N개까지 갈 거란 말이야. 더 집어넣으면 더 늘어나겠지. 근데 수산화 이온은 어떻게 돼? 들어가자마자 물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그대로 그냥 다시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쭉 들어가자마자 N개를 넣어줬는데 그 N개가 뭐하고 없어져 버리고 0개가 돼버린다고. 근데 수산화 이온이 N개 들어가서 0 됐으면 수소 이온도 이제 0 된 거지. 그럼 이제 더 이상 뭐가 없어? 수소 이온이 없어. 그럼 더 넣어주면 다시 얘는 이제 증가할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요렇게 개수가 변할 거야.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그치? 자, 이거 잘 봐야 돼. 자, 여기 Y축은 이온의 개수가 될 거고, X축은 나중에 들어가는 물질이야. 나중에 누가 들어갔어? 수나트륨이 들어가는 거지? 얘 들어가는 부피 얘기하는 거야. 그때 요 지점이 N개 있을 때라고 해봅시다. N개. 여긴 0이고. 그러면 자, 수소이온은 어떻게 그려진다 그랬니? 처음에 N개 있었는데 점점점 줄어들어서 뭐가 됐어? 0이 된다 그랬지. 그죠? 수소이온은 0이 된 다음에 그래서 계속 0으로 있을 거예요. 계속 0으로 있을 거야. 이게 수소이온의 그래프야. 그 다음에 염화이온은 같이 N개 있었는데 얘는 변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계속 일정하게 가겠지. 그래서 염화이온은 요렇게 N개로 갈 거야. 그 다음에 자, 나트륨 이온은 어떻게 됐어? 계속 늘어난다 그랬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게 나트륨 이온의 그래프야. 수산화 이온은 처음에는 0으로 갈 거야. 너 들어가자마자 뭐 하니까? 중화 반응하니까. 그러다가 수소 이온이 0이 되면 그때부터 증가할 거예요. 이게 수산화 이온의 그래프야. 오케이? 그래서 자,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보면 일단 요 겹치는 부분 있지. 여기랑 여기 크로스하는 부분, 여기를 요렇게 같은 지점, 같은 선상에 오게 그려줘야 되고, 이때 얘 감소하는 기울기랑 증가하는 기울기는 기울기 값이 다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걸 봐야 돼. 자, 여기서 출발하는 애들 있지. 이게 뭐야? 비커 안에 먼저 들어가 있던 애들. 여기서 출발하는 애들 있지. 그지? 아까 여기서 출발하는 애들은 비커 안에 먼저 들어가 있던 애들이고, 여기서 출발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저 비커에 나중에 들어가는 애들이야. 그 다음에 요 위로 모이는 애들 있죠. 위로 모이는 애들은 구경꾼 이온이야. 요 아래로 모이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알자 이온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에서 이런 거 보고 이제 문제를 찾아야 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번 볼까? 염산에 자, 수산화칼륨이 들어가서 중화 반응한다. 다시 염산에 수산화칼륨이 들어갈 거야. 그럼 누가 먼저 들어가 있던 거야? 염산이 먼저 들어가 있고 수산화칼륨이 나중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문제 자,
요런 그래프가 나왔어. 그럼 이 그래프는 누구의 그래프니? 하고 문제에서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이거 뭐야? 나중에 들어간 위로 올라갔으니까 구경꾼 이온이야. 그럼 나중에 들어간 구경꾼 이온이 누구야? 칼륨 이온이지? 칼륨 이온의 그래프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그래프가 나오고 이거 어떤 이온의 그래프니? 하고 문제에서 물어볼 때가 있다고. 오케이? 해서 그런 걸 찾는 것들이 문제에 나온단 말이야.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 또 봐야지. 자, 뭐를 볼 거냐면 여기 우리가 요 위에 거 봐봐. 여기 위에 거 아까 전류의 세기하고 온도, 여기 중화점 있잖아. 어디가 중화점이야? 여기가 중화점이야. 어디가 중화점이야? 여기가 중화점이야. 중화점은 그래프에서는 무조건 어디 꺾이는 데가 중화점이야. 그러면 우리 여기 방금 봤던 여기에서도 중화점 어디가 중화점이야? 여기가 중화점이야. 꺾이는 데가 수산화 이온이 꺾이는데 수소 이온이 꺾이는데 요 지점이 중화점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우리가 중화 반응에서는 무조건 중화 반응뿐만 아니라 그 뭐 산화 반응도 마찬가지고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그래프가 꺾이는 데가 무조건 반응이 끝나는 지점이야. 거기가 중화 반응에서는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야. 거기를. 이해했어? 그래서 요 꺾이는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됐나? 자,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요런 거를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들의 옵션으로 따라다니는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그래프가 있느냐? 하나는 여기 이제 수나트륨이 나중에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는 여기 만들어지는 물의 양이고 또 하나는 전체 이온수예요. 그랬을 때 물의 양은 어떻게 되겠니? 물의 양 뭐 어떻게 돼? 만들어지다가 말겠지. 그지? 전체 이온의 개수는 요렇게 일정하게 가다가 나중에 요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로 그려져요. 자, 이때 봐봐. 얘들아. 물의 양은 그지? 자, 아까 선생님 좀 전에 뭐라 그랬어? 꺾이는 데가 중화점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중화점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이때 물 얼만큼 만들어졌겠니? 봐봐. 짜자자자자잔. 봤어? 수소이온이 처음에 N개 있었지. 그지? 그럼 물 만들어봐. 야, 수소이온이 N개 있는데 수산화이온을 1000만 N개 집어넣었어. 그래봐야 물 몇 개밖에 못 만들어. N개밖에 못 만들지. 그러니까 물의 양은 처음에 수소이온이 있던 개수만큼 N개밖에 못 만드는 거야. 이해됐어? 수산화이온을 더 집어넣어 더 이상 못 만들어. 그 다음에 전체 이온의 개수, 여기서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꺾이는 지점이 뭐가 되는 거라고? 중화점이 되는 거라고.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자, 그때 얘 처음에 이온의 개수가 몇 개였니? 여기 보면 수소이온이 N개 있었고 수산화이온도 N개 있었지.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전체 이온의 개수는 얼마였어? 2N개 있었던 거지. 수소이온 N개하고 수산화이온 N개. 수소이온 N개랑 염화이온 N개. 그지? 그 처음에 전체 이온의 개수는 2N개가 되는 거야. 근데 걔가 요렇게 중화점까지는 일정하게 간다고. 왜 중화점까지 일정하게 가니? 요 위에 거 보면 어떻게 돼? 얘 감소하는 기울기하고 얘 증가하는 기울기 어때? 같지? 무슨 말이야? 얘가 5개 줄어들면 5개 늘어나고 6개 줄어들면 6개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의 개수가 일정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요렇게 이온의 개수가 일정하게 가다가 그 다음부터 증가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하나, 그치? 다른 데선 전혀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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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슨 말이게? 요 기울기는 요 기울기의 연장선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를 할 때 이런 걸 써먹을 수 있니?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ml였다고 쳐봐. 문제에서 얘들아, 자 중화 반응을 할 건데 여기 10ml고 중화 반응을 할 건데 20ml일 때가 중화점이야. 그때 전체 이온의 개수가 2N개야. 그러면 자 수나트륨이 10ml 들어갔을 때 전체 이온의 개수는 얼마겠니? 고민할 필요 없지. 2N개야 그냥. 왜? 여기가 중화점이라며. 중화점까지는 이온의 개수 변화가 없거든. 그러면 이번에는 얘들아, 자 수나트륨이 30ml 들어갔을 때 전체 이온의 개수는 얼마겠니? 얼마야? 여기 얼마? 3N 되는 거지. 왜? 이 기울기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봐. 반대로 얘들아 이렇게 중화 반응을 했는데 전체 이온의 개수가 자 5N 됐대. 그럼 5N 됐을 때는 수나트륨이 얼마 들어갔을 때야? 50ml 들어갔을 때지. 이 기울기 그대로 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요 기울기를 잘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그렇게 편해. 근데 이 그래프가 이 전체 이온의 개수 그래프가 우리 우공비에도 보면은 그래프가 좀 잘못 나와 있어. 이거 봐봐.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 우공비에? 이 연장선으로 되어 있지 않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 정확히 얘기하면 좀 잘못 그려진 그래프야. 원래는 그래프 요 기울기가 요 연장선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래프 기울기가 그대로 올라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그런 식으로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온의 개수가 변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뭐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할게. 그렇죠?